그러면은 이제 설사에 좋은 음식. 아까 앞부분에서 첫 번째로 저희가 대장에 이상이 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설사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설사에 좋은 음식, 그리고 설사를 예방하려면은 소화 잘 되는 음식, 수분 섭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소화 잘 되는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저지방 식품,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저지방 식품, 저지방이면서 단백질 식품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물성. 그러니까 식물성이 대표적인 게 두부나 콩이나 요거 해당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은 단백질이 부족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배변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형태를 갖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식품도 꼭 같이 섭취를 해야 되고, 이렇게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식품 하면은 두부나 반숙 달걀이나 흰살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결국은 이 지방이 낮게 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이용을 하면 되고요. 반숙 달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달걀을 쪄서 먹으면은 가장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게 반숙, 그리고 그 다음이 완숙, 그리고 그 다음이 달걀 후라이거든요. 이 달걀 후라이가 가장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지방 섭취가 되기 때문에, 지방은 가장 소화되어지는 시간이 길어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숙으로 드시면은 소화 흡수 이런 부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카페인의 차, 그러니까 카페인이 낮은 차 종류 해서 그냥 일반적인 보리차, 옥수수차, 뭐 율무차, 그냥 이런 공유차, 아니면은요 요즘에는 그냥 누룽지 가지고 그냥 끓여서 그냥 누룽지로 드시는 게 아니라 그 물만 드셔도 좀 어느 정도 전분이 함유된 물이라 좀 더 부드럽게 섭취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들로 이제 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정장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장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작용인데, 일단은 장에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증상이니까 장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게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짜고 맵고 기름지고 이런 건 기본으로 피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정장작용을 좀 효과적으로 높여주는 그런 식재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된장국도 진한 된장국이면 짜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연한, 간이 좀 덜 된 그런 된장국이나 뭐 스프나 아니면은 주스는요 오렌지나 아니면은 뭐 키위나 이렇게 산 함량이 많은 것들은 오히려 장에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 함량이 적은 그런 주스들을 활용을 하시면은 조금은 설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왜냐면 저희가 설사 증상이 있다고 그래서 안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칼로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식품들을 활용해 보시는 게 설사 중에도 저희는 꼭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그러면은 앞에는 먹어야 되는 거였고, 이번에는 피해야 될 음식. 이 설사할 때 피해야 할 음식은 뭐하고 똑같냐면요, 변비 증상이 있을 때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결국은 설사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설사가 있을 때 설사를 피하는 음식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음식은 결국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사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 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는 변비다 그러면은 이런 음식을 드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입니다. 식이섬유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워낙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몸에는 식이섬유를 소화시켜 줄 수 있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은 그게 그냥 먹으면은 나오기까지 그냥 그 온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쓸고 가는 거예요. 식이섬유가 계속 쓸고 가는 게 바로 이 식이섬유인데, 식이섬유에는요 불용성, 그러니까 녹지 않은 식이섬유가 있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근데 변비 예방이나 아니면은 설사를 예방을 하는 그거는 수용성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요. 불용성, 그러니까 물에 녹지 않는, 그야말로 고구마 이렇게 끝 보면은 이렇게 심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불용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를 하실 때는 드시면 안 되고 변비가 있을 때는 드셔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식품 해조류
콩류나 뭐 버섯은 불용성도 들어져 있고 수용성도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주로 해조류나 이런 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원래 식이섬유가 불용성과 수용성이 있을 때 불용성 2에 수용성 1, 이 정도 비율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그냥 하나 더 좀 약간 이건 그냥 외워야 되는 얘기니까요. 말씀을 드리면은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 양은 성인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 성인 여자는 뭐 18에서 20g 정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버섯 있잖아요. 표고버섯에 보통 100g 중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약 5.5 정도, 그리고 팽이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100g 중에 들어있는 거는 뭐 4.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버섯 중에도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수용성하고 그다음에 불용성하고 같이 섞여져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말린 과일 있잖아요. 말린 과일 중에도 이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요리할 블루베리 아니면은 베리류에는 약 100g 중에 식이섬유가 약 17g 정도나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경우에도 뭐 15g 정도 들어져 있고, 감 같은 경우는 14g 정도 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대신에 수분 함량이 또 적기 때문에 이런 설사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안 좋은데, 일단 식이섬유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그런 식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사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변비 때는 드셔야 되고 하는 게 이런 식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극적인 음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입안에 뭐가 났거나 손에 상처가 났거나 하면은 건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건들면은 아프고 덧나고 뭐 이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설사라고 하는 거는 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현재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인데 자꾸 자극을 주면은 이게 낫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자극이 없는 음식,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커피, 카페인이 들어져 있는 커피나 술, 알코올이 들어져 있는 거나 이런 카레나 매운 고추나 이런 것들은 황이 들어져 있어요. 함황유라고 해가지고 황이 들어져 있어서 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조금은 향신료 종류들은 설사를 하셨을 때는 드시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감귤류라든지 신과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설사할 때는 피하셔야 되고, 변비 증상이 있을 때는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세 번째로는 장내에 발효되기 쉬운 식품. 저희 발효식품 아시죠? 대표적인 발효식품 하면은 청국장, 뭐 된장, 뭐 이런 장류,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김치도 발효식품, 요구르트도 발효식품. 그래서 뭔가 세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발효식품에 해당이 되어지는데요. 이 발효식품은 균이 있어야 돼요. 유산균이 됐던 비피더스 균이 있던 납두균이 됐던 각각의 가스를 발생시켜서 다른 성질로 변화시켜주는 이런 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설사 증상이 있다, 장이 건강하지 않다. 장이 건강하지 않다는 결국은 이게 면역력이 저하되어져 있는 상태라 외부에서 어떤 균이 들어오더라도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적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항상 발효식품에 얘기하는 납두균, 유산균, 비피더스균은 좋은 균이에요. 좋은 균임에도 불구하고 내 면역력이 낮아져 있고 내 대장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는 그 균도 들어오면은 결국은 나쁜 균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발효식품 중에 들어있는 균들 때문이라, 설사 증상이 있었을 때 또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발효식품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대신에 또 변비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발효식품을 잘 드시면은 장에서 활동을 막 균들이 해가지고 또 배변 활동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그냥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사에서는 안 좋은 음식이면서 변비에는 좋은 음식이 바로 이런 음식들이니까 증상이 맞게 식품을 좀 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해변을 위한 6가지 습관은요, 워낙 중요해서 앞에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탈출 습관이나 쾌변 습관이나 6가지로 똑같습니다. 수분, 식이섬유, 하루 3끼 꼭꼭 잘 챙겨 먹기, 그리고 유제품이잖아요. 발효유. 그래서 이 장 건강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유산균 섭취를 해야 되고, 물 섭취하고, 배 마사지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너무 중요해서 2번 반복해 드렸습니다.